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브루스 로너 주지사가 어제 스프링필드에서 그의 세 번째 연례 예산안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예산 지금 2년째 통과가 되지 않아서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사실은 일리노이주가 전국적인 지금 웃음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어제 새 예산 보고를 보면서 뭔가 좀 새로운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했고, 예산 교착 상태가 빨리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도 있었고, 일리노이주의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적자도 좀 줄이고 펜션 문제도 좀 해결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일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예산 연설 이후에 진보 또는 보수 쪽의 언론들이 보도한 그 보도의 초점은 그의 예산 연설이 민주당 쪽에 조롱 섞인 실소만 자아냈다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루스 로너 주지사의 새 예산안 연설 내용, 또 그 반응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스프링필드에 있는 의사당 안에 민주당 쪽의 포디움에 사인이 몇 개 나붙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fake news, 엉터리 뉴스, alternative fact, 대안 진실, 뭐 이런 사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그의 보좌관들이 즐겨 쓰는 용어인데 그의 예산안을 비꼬아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예산안이 냉대를 받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지사 쪽에서는 연설 전에 이 사인을 좀 떼어내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민주당 의회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 연설이 시작된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의 조롱 섞인 실소가 여러 번 계속이 됐는데, 어떤 때는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웃음소리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어떤 대목들이었나? 이런 대목들입니다. 거버너가 내가 2년 전에 균형 예산을 제시했었다 할 때 실소가 나왔고, 지금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할 때도 실소가 나왔고, 그의 예산 통과 전제 조건, 의원들의 임기 제한, 또 지역구의 선거구역 재정리, 이것은 반드시 실현이 되어야 한다 하는 주장을 되풀이할 때 어이없다는 실소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설상가성으로 그의 연설 도중에 텔레프롬프터가 고장이 나서 그의 연설이 한 2분 동안 중단되는 그런 사례도 빚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거버너의 예산 연설은 그 밥의 그나물이다. 또 양측의 적대 감정인 그대로 남아있다. 따라서 예산 교착 상태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예상이고, 그게 과연 무슨 의미냐? 그것은 일리노이의 만성 적자 예산이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고, 일리노이주의 전국 최악의 펜션 기금 부족 상태, 이것도 그대로 계속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좀 순탄치 않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만성 적자 살림살이, 해결 방법이 사실은 간단하다고도 볼 수가 있죠. 세입을 늘리고 세금을 늘린다는 얘기죠. 또 지출을 줄인다, 스pen딩 컷을 한다 하면 간단합니다. 또 경제정책을 잘해서 기업 이윤을 늘리고 세금을 더 많이 받는다, 그러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러나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어떤 세금을 늘리느냐, 인컴 텍스냐, 세일스 텍스냐, 각종 서비스 피냐, 아니면 백만장자에 대한 추가 세금이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데 서로 다 의견들이 다릅니다. 또 어떤 지출을 줄일 것이냐, 저소득층, 노약자의 복지 예산을 줄일까, 경찰 예산을 줄일까, 교육 예산을 줄일까, 민주당, 공화당, 보수 진보의 이념, 철학, 또 정치인 개인의 신조에 따라서 생각들이 크게 다릅니다. 여기에 이제 바로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브루스 로너 주지사는 이 어려운 해답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의제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기적인 고용 창출과 경제 신장을 위해서는 주정부의
structural change,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의원들의 임기를 제한해라, 선거 구획을 재정리해라, 근로자의 상해 보상을 제한해라, 이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이거를 바로 예산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2년 동안 고집을 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의 반응은 중산층과 근로자의 희생 위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또 임기 제한 같은 것은 예산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 않느냐. 이건 따로 해결을 하자. 그래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의 부를 위한 민주당 의회에 대한 공격입니다. 선거 전에 벌어졌을 때 그의 개인 돈 한 수천만 달러를 풀어서 경합 지역의 민주당 의원 낙선 운동을 활발하게 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지금 내가 누구를 지명해서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의석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나 하고 실소를 했다는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어제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들고 나온 예산안은 사실상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상원안입니다. 조금 더 협상의 여유가 있다. 그래서 양보했다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일스 텍스입니다. 현재 세율이 6.75%인데 이걸 5.75%로 내리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현재 식품, 약품의 세일스 텍스가 1%입니다. 이것을 동률로 그러니까 5.75%로 올리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일스 텍스는 백만장자나 복지 혜택을 받는 가난한 사람이나 다 동률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식품, 약품은 누구나 꼭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게 비인기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컴 텍스입니다. 일리노이 주의 인컴 텍스는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신 대로 경제 여건에 따라서 거버너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또는 제한적인 인상도 했었습니다. 바로 전임 주지사인 팻 퀸 주지사 시절에 일시적으로 인컴 텍스가 몇 년 동안 인상이 됐었는데 다시 내리지 말자. 어차피 일리노이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데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고 주장을 했었고 거기에 반해서 브루스 라우너 지사는 주민들과의 약속이다. 원상복귀하자. 그래서 선거 전 이슈가 됐었던 것을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브루스 라우너 영구 인상은 불가하지만은 그러나 property tax를 freeze하자 하는 property tax를 동결하자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property tax 부동산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억울한 텍스가 property tax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지역 행정부처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해집니다. 특히 교육 예산 같은 분야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만일 일괄적으로 동결을 한다 그러면은 지역에 따라서 큰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지역 타운이라든가 빌리지, 시티, 학교, 도서관, 경찰, 소방서, 각종 서비스가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 동결은 할 수 없고 임시로 한다든가 아니면 로컬 이슈로 이걸 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term limit 이것을 다시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의원들의 임기를 제한하자 그런 내용인데 고용 창출을 할 기업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일리노이 주로 기업들이 다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 term limit, 임기 제한을 하는 주들이 이런 효과를 봤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냐?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시된 새 예산안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춘 소위 balanced budget, 균형 예산도 아닙니다. 그리고 공화당 거버너 그리고 민주당 의회와의 이견과 반목의 해소와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 대부분 주 정치권의 느낌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 그룹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권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도 이 혐오단체의 숫자가 917개, 2015년도 892개보다 증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혐오 범죄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국 유대인 단체에 대한 테러 위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국 27개 주에 있는 주이시 센터 등에 대한 테러 위협이 6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FBI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워싱턴 DC에서 이민자 없는 하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그룹은 오늘 하루 동안 파업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DC의 식당과 업소 그리고 학교들은 오늘 시위 부작용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그리고 밀워키 등지에서도 동일한 파업 시위가 있었습니다. Women's March 조직위원회는 내달 8일을 Day Without Woman으로 정하고 파업 시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날은 국제 여성의 날입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바로 다음 날 미국 전국과 세계 각지에서 여성 시위가 있었습니다. 김정남 살해 용의자 2명이 더 체포됐습니다. 한 명은 인도네시아 여권을 소지한 여성이고 다른 한 명은 26살 난 남자, 이 용의자의 애인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체포 장소와 경위 등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팍스뉴스가 연방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팍스뉴스가 전 회장 에일스의 성희롱 사건 배상 합의 사실을 주주총회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연방법 위반입니다. 브루스 워너 주지사가 어제 연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주 상원의 예산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의 예산 연설은 민주당 의회로부터 냉대를 받았습니다. 갱들의 총에 맞은 세 번째 어린이가 어제 숨졌습니다. 이틀 동안 총에 맞은 2살, 11살, 12살 어린이 모두가 숨진 것입니다. 이들은 갱들의 보복 전쟁의 유탄을 맞았습니다. 리사 메디건 주 검찰총장의 주 공무원 봉급 지급 중지 소송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메디건 총장은 장기간의 주 예산 교착 상태에도 불구하고 주 공무원들이 봉급 전행을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 임시 예산은 금년 초부터 고갈된 상태입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 봄 날씨가 전개가 됩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 41도, 금요일 내일 맑고 59도, 토요일 맑고 흐리고 61도, 주일 맑고 60도, 월요일 맑고 흐리고 64도입니다.